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32.68포인트 1.09% 오르면서 참 그 박스권 다시 하단으로 밀려나느냐, 박스권 내에 있느냐, 이게 되게 불안한 한 이틀, 3일 불안한 나날이었는데 오늘 다시 기존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당장은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조금 줄여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특히 대형주들 어느 정도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코스닥도 1.71, 네, 0.18%, 네, 1.71포인트, 0.18%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 좀 상승을 하고 끝났고, 이 상승을 하게 된 그 계기에는 이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연설 그 발언 내용을 갖고 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발언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반응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좀 불안 요소는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하고의 어떤 그 신경전 이제 경제도 그렇고 신경전을 벌이고 특히 뭐 위구르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유럽까지 가세를 하면서 좀 불안 요소들이 존재하죠.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왜 위구르냐, 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금 뭐 완전히 이제 대놓고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증시 자체가 이렇게 되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재가 많아지고 이러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중증시가 조금 영향을 받을 텐데, 한국 증시가 또 중국 증시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또 이제 중국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또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또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발언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은 살짝 안심을 좀 했다 그럴까요? 그런 상태가 됐고 어, 경기 회복이나 특히 그 코로나 국면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으면서 오름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 백신 접종 목표를 상향한다 그랬어요. 원래는 취임 후 100일 안에 1억 회 접종 완료를 했는데 이제 2억 회, 예, 100일 안에 2억 회 접종을 백신 접종을 2억 회 마치겠다 하면서 접종 많이 하면은 이제 그 어떤 그 봉쇄 조치라던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가라앉았던 그런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이 잇따르고 있다라면서 경제 성장률이 6%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해서 경제 그 회복에 대한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또 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효과로 증시가 좀 많이 반등을 했죠. 네,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해갖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간만에 또 이렇게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제목도 이제 땡큐 바이든 이렇게 써 있죠. 경기 민감주. 네, 여기 경기 민감주. 아무래도 오늘 경제 회복에 대한 얘기를 메시지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음, 움직이지 않을까. 그동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아마 매매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하신 분들 네, 보시면은 또 경기 민감주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유통, 창고, 운수 유통 뭐 비슷하죠. 그다음에 대형 마트나 뭐 항공, 여행, 쇼핑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뭐 하여튼 그런데 면세점 뭐 이런 데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나 뭐 이런 거 도로나 이런 거 하는 쪽들, 네, 운수업 쪽 이런 쪽 그렇고 이제 경기가 발전하면서 필요한 거 있죠. 철강 또는 비철금 이런 데도 그렇고 점점 움직일 겁니다. 네. 시멘트 쪽도 제가 보기에는 한번 봐둘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 제가 이제 최근에 건설주도 소개를 드렸는데 경기가 회복되면 뭘 지어야 되거든요. 지으려면은 결국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요. 지금 뭐 살고 계시는 집이 뭐 뭐랄까 나무로만 지은 집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뭔가 겉에 뭐 찰흙으로 발라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다 시멘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때 그냥 드는 생각이 시멘트, 그 다음에 콘크리트, 이런 쪽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이제 그리시면서 거기다 흐름으로 이렇게 한번 좀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경기 회복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경기 회복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경기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 어쨌든 그 주택 보급도 해야 되고 도시재생 그런 것도 있고, 공공주택이든 뭐 어디서 하든 누군가 건설사가 지어야 될 텐데, 건설을 한다 그러면은 뭐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뭐 이런 것들 그거 많이 들어갈 거고, 심지어는 뭐 그런 상상도 하실 수 있죠. 건물 지면은 전기 들어가야 돼. 전기 들어가면은 구리 코일 이런 거 많이 들어갈 텐데, 구리 그런 것도 많이 생기겠는데, 그럼 구리 뭐 이런 거, 이런 상상들, 네, 그런 해보실 수 있죠. 그럼 말 나온 김에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좀 한번 시멘트 종목 어떻게 볼까요? 대표적인 시멘트 종목이 뭐가 있죠? 그 시멘트 하면은 뭐 고려 시멘트, 뭐 한일 시멘트, 대표적인 거 한일 시멘트 이런 거 있죠? 한일 시멘트, 그쵸? 한일 시멘트. 아이고야, 뭐 이건 이미 이미 폭발을 했죠. 이미 폭발을 한 상태라 어, 괜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제 괜히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추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폭발을 해서 시세가 터졌거든요. 더 갈 수는 있는데, 네, 경기 회복되고 하면은 장기로 보면 제가 보기엔 더 갈 수 있어요. 전에 그보다 더 높은 가격대도 형성돼 있었고, 뭐 작년에 좀 어려웠지만 이 19년도에도 보면은 15만 원 상단에도 좀 있었거든요. 이걸로 볼까요? 19년도도 보면은 가격대가 코로나 직전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보면 14만 원 위에서 이제 한 15만 원 정도 선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만 원 정도 버퍼가 남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게 많이 올랐어요. 이거 이렇게 조정도 없이 올랐잖아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양봉 9개요. 이런 경우도 드물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까지 한번 터졌거든요. 이거 조정이 한번 나올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좀 그런데, 이거 14만 원 못 지키면요 여기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럴 때 보시던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주주분들이 오셔서 보실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13만 원 베이스를 잡고요. 이런 거, 네, 이런 종목은 보통 이것도 거의 뭐 안 보이는데, 좀 약간 대응의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칼자루 긴 머리가 나오게 된 이 시점, 여기서부터 부정적인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부정적인 그 매매에 대한 마음, 투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죠. 이게 선바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감일 수도 있어요. 많이 점프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13만 원 정도 많이 조정폭 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3만 원 지지하는 거 보고, 지지가 되면은 14만 원 하단까지 1차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 이상은 쉽게 보기가 좀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네. 자, 여기 하나 박스 하나 상단을 놓고 잠깐 비켜봤는데, 어, 제가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종목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자, 이렇게 부담감 가는 거는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만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보고, 사람들 상담부터 여러 가지 하면서 많이 만나면서도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상당한 수의 아직 주식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공부가 아직 많이 안 되신 분들이 이 차트에서 다 추매를 합니다. 잘 가네. 나도 먹어야지. 그러다가 좀, 네, 꼭 이게 조정받을 때 좀 힘들어 하세요. 이런 종목들 대응이 빠르지 않으시면은 이런 건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뭐 얘가 한번 여기 13만 2천원, 아니 2,900원, 거의 한 3천원, 13만 3천원 부근에서도 한번 여기 지지 싸움이 있을 텐데, 뭐 단타 대응 가능하신 분은 13만 3천원에서 지지 받을 거 하면은 반등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하셔도 되고, 일단은 13만 원 정도 조정폭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거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조정이라고 이제 하락이 아니라 이런 시멘트 종목들 잘 갈 거거든요. 건설 경기 붐타고 이미 여기 뭐 행보하다가 쭉 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 스스로도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또 뭐 있죠? 고려 시멘트, 이런 시멘트들.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사실 지금은요 또 어떻게 보면 편해요. 이런 그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어떤 수출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여행 종목이나 호텔, 소위 코로나 전에 그 좀 괜찮았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은 그런 업종들 있죠. 이거 요즘 편해요. 편한 게 뭐냐면, 저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 좀 어이없다고 표현할까요? 좀 약간 생각보다 좀 뭐랄까요? 어이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한국말이 가끔 어려운데, 아이러니컬하게 좀 뭔가 이렇게 인터레스팅한 거, 네, 뭔가 이렇게 좀 재미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하셔 갖고 코로나 시대에, 네, 2019년 말부터 코로나 시기에 좀 이렇게 조정폭들이 있었던 종목들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일단 그 직전까지는 가요. 얘는 약간 좀 다른데, 만약에 주가가 이 정도쯤 있었는데 내려와 있다 그러면 코로나 끝난 다음에 최소 거기까지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놓고서 갈 때까지만 일단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목이 좋으면 더 가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그런 매매법도 가능한 것 같아요. 코로나 바로 직전과 직후. 예를 들어 2019년도, 18년도 여기에 가격과 2020년도의 가격을 비교를 하셔갖고, 그걸 만약에 여기가 좀 내려와 있었다. 지금 여기 위쪽에 있는데 내려와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은 이 정도까지 올라오겠다 하고 가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죠. 근데 얘는 지금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뭐 횡보도 좀 많이 했죠. 그동안 많이 주가 자체가 그동안 몇 프로도 횡보를 많이 했어요. 많이 좀 한 상태고, 주봉으로 좀 볼게요. 네, 이 정도 선에서 가격을 못 잡고 좀 움직이고 있다가 한번 튀었는데, 글쎄요, 얘 오늘 너무 강하게 움직였는데 시멘트 업종이 오늘 왜 이렇게 또 강하게 움직였죠? 자, 이런 박스를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가서 갔는데, 얘는 4,000원 부근에서는 좀 한번, 네, 반발 매도가 나오겠죠? 네, 그동안 보시면 경험적으로, 뭐야. 자, 그러니까 주가를 보실 때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그 경험이나 이런 부분 많이 살펴보세요. 과거에 어떤 경험적으로 어땠나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림 그리기 잘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주가 분석 잘 하시거든요. 그림을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공교롭게 지금 다 여기잖아요. 그쵸? 네. 더 볼까요? 일단 여기까지네요. 그쵸? 자, 보시면 여기도 있네요. 네, 그림 그리기.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패턴이 지금 4,000원 너무 부담스러워하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다섯 번째. 자, 아주 어려워요. 어렵다는 뜻인데, 얘도 지금 경기를 잘 타갖고, 건설 경기 이런 거 거기 붐업에서 가면 이런 거 뭐 건드린 적 있죠. 4,500원까지 1차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4,000원 돌파가 쉽지 않아요. 이거 정말 잘 뚫어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해서 거래량 좀 생기고 급등해서 올라간 자리에서 여기다 부딪히고 내려오면 다시 박스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안 내려오면 더 좋죠. 기존에 이제 여기 주주분들 계실 테니까 제가 너무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조심스러운데, 안 내려오는 게 좋아요. 근데 내려온다 그러면 박스권 내에서 박스 하단 한 3,0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고 묻어두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게 또 가겠죠.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내려와 준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있으면 시나리오를 세우잖아요. 얘가 이렇게 해서 조정폭 뭐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여기다가 매일 매수 걸어놔요. 걸리던 말던 이쪽 어디다가 몇 호가 걸쳐서, 분할이니까 몇 호가를 걸쳐서 이제 걸어놔요. 그러다 걸리면 좋은 거고 안 걸리면 할 수 없고. 네. 마찬가지예요. 한해시멘트도 제가 볼 땐 이거 한 13만원 정도까지도 조정폭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부분에다 계속 매수 거는 거예요. 분할로. 다만 얘가 말씀드렸지만 좀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그쵸?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아까 주봉으로 봤구나. 잠깐 다시 볼게요. 아까 주봉이었어요. 일봉으로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얘가 근데 어쨌든 주봉으로 봐도 4,000원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동안 이제 파형 자체가 M파동 하락으로 가다가 다시 반등 파동. 그러니까 이 그 120선을 놓고서 다시 올라갔는데, 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가격대 자체도 뭐 한 요 정도 가격대 3,200원 정도에서는 그렇게 뭐 뭐라 그럴까
좀 평가에 대해서 좀 저평가됐다는 그런 얘기가 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주가 자체가 보면 물론 과거에는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3200도 보시면 과거의 경험상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를 잘 돌파해 올라갔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십자까지 나온 이유가 3,900원까지 가면서 이제 슬슬 부담스러워지는 거거든요. 4,000원 자체가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올라온 상태에서 또 갭으로 떴잖아요. 이러면은 저번에 몇 번 설명드렸지만 내가 이만큼 점프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점프하면 어떡하죠? 점프 한 요만큼 해요. 근데 덤블링이든 스프링 때문에 확 뛰어 올랐어요. 겁나잖아요. 무섭죠. 그러면은 매도에 대한 그 의지가 많아지거든요. 그럼 얘는 뭐 최소한 전에 한번 올라갔던 여기 요 3,700원 정도까지 조정폭 나올 수 있죠. 네. 거기 나올 수 있고 전에 여기서는 사실 이걸 돌파하고 나서도 오래 못 버텼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 여기도 보면 내려왔다 가고 여기도 부딪히고 그러니까 3,700원 정도가 또 의미 있는 라인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정도 라인 되겠네요. 자, 이 라인 3,700원보다는 약간 위에 있을 것 같은데 3,700 한 10원 뭐 20원 10원 여기 정도 이제 조정 나올 수 있거든요. 1차 조정 이거 깨지면은 또 거의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3,700원 부근에서 한번 또다시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못 버티면은 여기에요. 이렇게 못 버티잖아요. 올라왔다가 내려왔는데 여기도 계속 올라왔다 내려왔죠. 머리지만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지금 계속 그랬는데 3,700원 부분에서 못 버티니까 조정폭이 나왔죠. 이렇게 3,200원까지. 네. 이 종목은 좀 단순해요. 3,700원 부분에서 일단 여기는 불안한 자리니까 지지받는다 그러면 지지받았네 끝났네 올라갔네 이러시면 안 돼요. 어차피 위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얼마 안 돼요. 3,900원 정도? 뭐 멀리 잡아봐야 4,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폭 자체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한번 해보시고 3,700원 700원 깨졌다? 깨졌을 때 봐보세요.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요거는 좀 심하다 싶어도 한 요 정도 선까지 오잖아요. 그쵸? 요 정도 선까지 온다. 그러면 가격을 보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죠? 3,500원. 2차 3,500원 지지 보면서 가는 거예요. 얘도 보면 여기서 지지 받고 자 여기 살짝 보시면 이 3,500원 부분에서 약간 저항대도 이렇게 있죠. 그쵸? 여기서 저항대로 작용을 했고 그쵸? 여기도 그렇고 네 여기도 올렸는데 빠졌잖아요. 저항대 작업. 여기 돌파는 했지만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3,500원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미심장한 자리예요. 이런 자리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 잘 파악을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다음에 한번 가지고 계신 종목으로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있는 그 가격선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이 정도에서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전략을 짜서 해야겠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많이 보시면서 뭐 많이 보죠. RSI 뭐 MCAD 뭐 MACD 그다음에 뭐 볼린저부터 해서 뭐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보잖아요. 그쵸? 많이 보시고 거기에 이제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이평선부터 해서 가격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보는데 그거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자기 걸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평선은 물론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선인데 그 외에도 뭔가 본인이 정말 이런 거 사실은 제가 알려드리는 게 강의 때만 살짝 알려드리는데 별거 아니고 그러네 뭐 이거 이까짓 거 하는데요. 이것도 오랜 기간 패턴을 보고 하면서 좀 정리를 해놓은 저 나름대로의 분석하는 그 방식이에요. 이게 꼭 100% 옳다는 건 아니지만 노하우거든요. 20 몇 년 동안 하면서 만든 노하우고 거기에 저는 이제 보조지표 몇 개 같이 쓰는데 그거를 해서 같이 해서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어차피 본인께 안 되니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말이 좀 샜는데 자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뭐 건설 이런 거 올라가면은 건설에 뭐가 필요하지? 시멘트. 1차에서 시멘트 써야 되고 철근, 네, 그 뭐죠? 철빔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 거 쓸 거고 콘크리트도 좀 주차장도 그렇고 좀 써야 되니까 콘크리트도 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전기 시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선 이런 거 많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뭐 그 LG 같은 경우는 또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원룸 그러니까 1인용 그 가전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런 것도 뭐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조명. 예? 조명 같은 거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조명 들어갈 거고 또 뭐 있어요? 페인트 같은 것도 또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건설 업종이 살아나? 그럼 뭐가 살아나? 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뭐 이제 저는 이제 그쪽까지는 안 보는데, 중소형 그런 종목까지 이제 스몰캡 같은 거 보시면서 코스닥 종목 같이 보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 보실 수 있죠. 뭐 인터폰 설비. 물론 요즘 삼성이나 LG도 많이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 중에 뭐 인터폰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손잡이, 문손잡이 다 고리 들어가잖아요. 창호 이런 거. 네, 창호 있죠. 창문부터 해서 이런 창호. 창호는 이제 큰 회사 있죠. 뭐 이건 창호 같은 데도 있고 큰 데들 있죠. 그다음에 그 KCC 같이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또 마감재 이런 데도 뭐 있을 거고. 알루미늄. 네. 알루미늄 합금 쪽 이렇게 뭐 인테리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 또 원목 이런 데들. 가구, 빌트인. 네. 이런 거를 쭉 보는 거예요. 네. 보시다 보면은 뭐 페인트, 뭐 사마 페인트, 노루 페인트 뭐 이런 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쭉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시멘트 하면은 또 레미콘 이런 거 많이 필요할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종목까지 확대를 하면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를 놓고 이제 발상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막 생각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 궁합에 맞는 종목들 찾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요. 어쨌든 재무제표상 돈 잘 벌고 적자가 아니면서 현금 보유를 있고 부채 비율이 낮고 보통 부채 비율은 200% 아래로 봐야 돼요. 200% 넘어가면은 조금 네, 골치 아파요. 물론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대기업도 가끔 있어요. 넘어가는 경우가 단기적으로 큰 투자할 때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단기성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나 사업 방향성 이거 다 보신 다음에는 이제 픽을 하실 때, 그러니까 선택하실 때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종목 선택하세요. 우량주라는 거냐 딴 거 없어요.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종목이 우량주예요. 내가 잘 모르는 종목이 이제 잘 안 좋은 종목이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잘 모른다 그러면은 그런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지만 삼성 제품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도 모르고 써보신 적도 없고 이러면요 종목 잘 모르잖아요. 네. 옛날에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 저랑 오래 계셨던 채널 초기 작년 말에 이제 채널을 처음 만들고 초기부터 이렇게 계셨던 분들은 제가 전에 CJ 제일제당 그 설명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CJ 제일제당 뭐 이번에 뭐 만두 괜찮다는데 그리고 뭐 고메 뭐 괜찮다는데 주말에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은지 한번 보시고 어떤지 평가해보세요.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었거든요. 본인이 아셔야 돼요. 네, 아셔야 됩니다. 그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알고 하셔야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생활 속에 정말 많아요. 보시다 보면 발굴하실 수도 있고요. 뭐 괜찮은 종목 꼭 이제 주가 분석만이 아니라 기업 분석도 제가 하니까 괜찮은 거 보시고 요즘 시기에 이런 건 어떠냐 하고 그냥 게시판 여기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꼭 같이 이런 거 논의해보고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또 좋은 종목 발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주식 투자에서는 선순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제 지금 현재 계시는 구독자분들, 그다음에 시청자분들이 그냥 단순한 그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여기 같은 이제 동료분들이 되시는 거랑 똑같아요. 같이 나누고, 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격려하고, 힘들 때일수록 격려하고. 전 너무 감사한 게 케미칼, 뭐 특히 케미칼 그리고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속상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서로 좋은 말씀 해주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채널에 많이 계신 게 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도 이제 그런 부분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주주 게시판 보면은 서로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에 더 힘들게 좀 안 좋은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참 안타까워서 사실은 채널을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종목에 대해서는 좋게 보셔야 되고 결국 종목 선택은 기본적으로 종목을 선택할 때부터 본인의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나한테 중요한 자산을 투자를 하는데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확실치 않고 믿음도 없이 투자하시면 그 종목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눈 감고서 그냥 동전 던지기 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차라리 동전 던지기 하시는 게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겠죠. 50% 확률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종목을 선택하실 때 이미 이 종목은 내가 왜 투자하는지, 이 기업이 뭐 때문에 투자하는지, 그래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좀 기업 가치에 비해서
늦게 움직이는 경우 있어요. 답답하게 가는 경우. 그거는 어찌됐건 뭐, 네, 시장의 소외를 받아 그런 경우 종종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생각했던 철학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래서 여윳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결국 순환 장세가 되면서 언젠가는 걔가 가거든요. 그 보셨던 그 어떤 근거, 이유가 살아있다면 그 기업에서 하는 어떤 사업 중에 그 근거가 살아있다면 결국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좀 가끔 안타까운 말씀들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갖고 좀 그게 좀 조심스럽게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린데요. 종목에 대해서 특히 그 네이버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많거든요. 저는 거의 잘 안 가요. 잘 안 가고 네이버 증권 게시판은 이제 가끔 보러 갈 때가 제가 밖에 있을 때 종목을 좀 물어보실 때 HTS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네이버를 살짝 이렇게 보거나 또는 네이버에 이제 기업 그 분석이 있거든요. 기업 정보. 그 좀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편이라 가끔 그거는 참고를 해요. 그거 하는데 네이버 게시판 거의 안 봐요. 거의 보면은 뭐 광고성 아니면은 뭐 감정적인 거 그다음에 뭐 루머 이런 것만 많아서 소모적이거든요. 그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런 데들. 네. 근데 예전에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개잡주다. 잡주다, 개잡주다. 본인 판단할 때 개잡주라고 생각하고 그 개잡주가 될 정도의 기업이면요. 처음부터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종목 관심도 가지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매매하시고 나서 개잡주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을 선택한 본인한테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 종목이 개잡주인지 아닌지 보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눌리는 경우도 있고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렸던 게 신용거래나 미수거래 하지 마시라는 게 기간 한정이 되는 순간 주식시장에서는요 약자가 돼요. 내가 시간에 쫓기는 순간 약자가 돼요. 근데 느긋하게 시간에 상관없이 성장성 있는 종목 이걸 갖다가 제가 경험상 그렇거든요. 그걸 해놓고 그 기업 가치를 믿고선 가는 경우에는요 결국은 그게 저도 뭐 중단기 투자 안 해본 것도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틱거래 초단타이라 그러죠. 틱거래 데이 트레이딩 요거는 솔직히 조금 자신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 다만 뭐 스윙이라던가 뭐 2, 3일짜리 스윙 거래나 뭐 이런 종목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하고 뭐 중단기 투자도 해요. 그리고 지금도 뭐 소액으로 그냥 심심할 때는 중단기 투자 그냥 툭툭 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 돈을 벌겠다라기보다 가물을 잃지 않게 해서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중단기 투자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주식 시장에서 좀 지루한 장에서는 나름대로의 그냥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요 가치 별도의 다른 가치를 찾고 또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즐거움이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만족성 그런 것도 만들어 가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좀 말이 샜는데 중요한 거는 기업을 선택할 종목을 선택하는 게 이미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잘못 선택한 거는 정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하거나 이거는 좀 최소한 이제 이 채널에서는 좀 자제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잡주린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른 주주분들한테는 되게 모욕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주주셔도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창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리저리 제가 좀 많이 샜네요. 많이 샜는데 어쨌든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증시들이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여전히 뭐 금리에 대한 우려나 이게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도 그렇고 뭐 한동안은 조금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격적으로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코스피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게 박스가 깨지면서 다시 하락으로 압력을 가나 했는데 오늘 이 박스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준 모습이었죠. 이렇게 잠깐 내려갔다 온 거는 2, 3일 내에 된 거는 무시하셔도 된다고 일단 한번 말씀드렸는데 잠깐 내려온 건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 작은 박스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한 3075 정도 여기 가면은 또다시 매도가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살짝 가다가 이제 여기서 조금 한 3,500 최근 패턴에서 50 몇 정도에서는 상승을 살짝 멈추는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수가. 그러니까
뭐 월요일에는 살짝 소폭의 상승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아침에는 조금 이런 모습이었지만 시초가부터 어쨌든 그래도 강하게 시작했어요. 올라서는 시작했어요. 강하다기보다 올라서는 시작했고 아침장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약간 오르긴 했지만 조금 뭐 지지부진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오후 가면서 이제 쭉 올라가더니 쭉쭉 올라가서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뭐 막판까지 좀 강한 모습 보였어요. 보시면 어, 동시호가까지도 강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제 올라가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지수 되게 괜찮게 끝난 날이었습니다. 상승도 괜찮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종목들도 오늘 괜찮았던 그런 날이었죠. 자, 그래서 연기금 이제 뭐 국내 비중 넓힌다고는 하는데 어찌됐건 뭐 매도 여전히 매도세는 지금 계속 있는데 오늘 뭐 특이한 상황은 매수를 좀 늘렸어요. 비중을 조금 확대하겠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매수를 좀 늘려서 순매수는 이제 이 정도인데 뭐 연기금 어쨌든 매도는 계속 나오는 상황이에요. 순매도 상태고 금융투자가 오늘 좀 매도가 나올까 했는데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면서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제 매수로 좀 해서 이 영향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상승하게 된 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투신은 어쨌든 오늘 매도로 나왔어요. 매도로 나왔는데 오늘 외인들 매도량도 늘렸지만 매수량을 많이 늘렸거든요. 매도량 같은 경우 2조 4천억 정도에서 이제 2조 5천억 좀 늘리긴 했는데 뭐 매수량을 많이 늘렸어요. 많이 늘렸기 때문에 2조 2천억에서 한 6천억 가량. 그러니까 미국의 어쨌든 바이든 그 발언으로 투심이 살아나면서 외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죠. 자, 그런 상태에서 개인들 오늘 뭐 또다시 뭐 승매도긴 한데 긍정적인 포인트는 또다시 10조. 이것도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이 제가 아까 전에 볼 때 여기 9조 얼마였는데 지금 10조 넘어갔거든요. 지금 아직은 시간회가 안 끝났어요. 지금 개인들 계속 시간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10조 정도 거래가 나왔다는 거, 이거 거래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수급이 좀 있다는 거, 유동성이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참 되게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매도가 사실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뭐 이때에 비해서도 그렇고 뭐 거의 뭐 줄지는 않았어요. 오늘 매도가 그렇게 줄은 날은 아니에요. 매도세가. 연기금도 보면은 뭐 매도 그렇게 줄이지 않았고 투신도 그렇고 매도가 그렇게 준 날은 아닌데 근데 오늘 매수가 많이 들었어요. 보시면 이때 한 이틀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최근에 직전 한 5일 정도에서는 제일 높죠. 그러니까 매수 자체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늘어주면서 된 건데, 뭐 금융투자도 그랬고, 연기금도 좀 매수를 늘렸거든요. 근데 오늘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늘려줬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도 매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 외인은 기간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거래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럼, 외인 매수가 오늘 사실은 지수를 좀 이렇게 올려주는데 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SK케미칼 올랐죠. 올랐는데 뭐 오늘 사실 오른 이유가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연기금이 매도를 줄여주거나 좀 외인들 매수가 들어와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외인들 매수는 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연기금이요 확 줄였어요. 이때에 비해서도 그렇고 확 줄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연기금 매도가 없어야지 가요. 지금 투심상 보면요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거리랑 확 줄었죠. 이거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케미칼은요 조용조용 가야 돼요. 옆에도 알리면 안 되고 조용조용 가야 돼요. 정말 쉬쉬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쉬쉬하면서 지금 27만원 회복했잖아요. 여기서 더 조용히 가야 돼요. 조용조용히 알려지면 안 돼요.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이제 그 건이 바이오사이언스로 다 가고 조용히 가다가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때쯤 살짝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도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투신도 그렇고 뭐 투신은 뭐 사실 최근에 계속 이제 바닥 신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투신 거의 매도를 안 하고 있고 보험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전략이 조금 얘네들은 뭐 다르기 때문에 좀 제껴놓고 연기금이 우려가 됐는데 연기금이 매도를 줄여줬죠. 오늘 이제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 뭐 CS 단타 이쪽이기 때문에 27만원 쪽 향해 가면서 그냥 매도를 한 것 같아요. 보시면 27만원 부근에 가면서 이제 좀 매도를 한 것 같은데 뭐 CS는 그냥 일단은 뭐 단타니까 일단 조금 놔둬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투자도 그렇고 오늘 매도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매수가 강해졌다기보다 매수 줄었잖아요. 매수 줄었잖아요. 매수 줄었죠. 그쵸? 대부분 매수가 다 줄었어요. 보시면 개인도 줄었죠. 외국인도 줄었죠. 기관도 전반적으로 보면 줄었죠. 매수가 강했던 게 아니에요. 매도가 줄었죠. 네, 여기는 늘었고 줄었죠. 완전 줄었죠. 그쵸, 여기서. 자, 그래서 오늘은 매도세가 약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용조용히 가고 연기금이 매도를 줄여주기만 하면 투신하고들이, 그리고 금융투자가 약간만 순매수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단타 빠졌으니까 외인들이 조금씩만 하면서 거래량 늘리지 않으면서 가면은 살살살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재활용 이런 얘기들, 네, 재활용 플라스틱 재활용이나 또는 ESG나 또는 뭐 그런 뭐죠, 친환경 소재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살포시 가면 됩니다. 지금 좋아요. 이게 이상 거래량부터 모든 거, 이런 경우에 거래량마저 없어졌다고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자리는 거래량이 없어야 갑니다. 이거 자꾸 이걸로 나오죠. 거래량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자, 그래서 오늘 27만원을 회복을 했는데 아직은 더 가야 돼요. 여기 27만 3천원이었네요. 거기를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27만 4천원, 3천원, 4천원 정도죠. 여기 3천원, 네, 27만 4천원 가까이 되는데 이 자리를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어쨌든 하락 곡선을 이렇게 줄여줬던 거는 긍정적이에요. 하락세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오던 하락세였죠. 쭉 이렇게 오던 거를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줬다는 거는 좋은 모습이에요. 이제 여기만 뚫고 가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27만원까지 왔으니까 27만 4천원만 이제 좀 넘어서주면, 그러면 이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자리 잡으면서 하단 박스, 그 전에도 여기 하단 박스만으로 회복은 빨랐거든요.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30만원, 얘는 일단 30만원 돌파해야 되고,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지금 뭐 크게 매도 나올 부분은 없어요. 연기금만 참아준다면 그러니까 뭐 괜찮은 모습이에요. 근데 간만에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케미칼 약간 프로그램이 순매도를 하긴 했어요. 매도를 하긴 했는데 뭐 외국계 쪽일 것 같아요. 이쪽일 것 같고 연기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네,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연기금이 매도를 좀 많이 줄였죠. 네, 줄였어요. 그 덕에 좀 간 겁니다. 요즘 연기금이 뭐 이틀 동안 막 퍼붓는데 줄었어요. 근데 외인들이 좀 매도를 좀 많이 했는데, 근데 또 매수도 많이 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외인들 좀 늘긴 했는데 뭐 그렇고, 어쨌든 연기금이 줄여지면서 기간이 전반적으로 매도가 줄었어요. 근데 오늘 또 13,500원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또 막 팔아 제꼈죠. 그래서 개인들이 좀 매도를 한 상태인데 뭐 그래도 자리는 괜찮습니다. 뭐 외인들 어쨌든 매수 있었고, 근데 다만 이제 멸치족이죠. 이 단타족이라 얘들이 아마 14만원 하단에서는 조금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개인들 뭐 종가까지도 매도를 했죠. 그쵸? 그래서 뭐 1분기 실적이랑 이런 게 나오면 네,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보이고, 지금 제일 좋은 모습은 큰 그림으로 볼 때 얘가 이제 13,500원을 부담스럽지 않게 툭툭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내려올 때 너무 고질적인 문제 생길까봐 좀 고민이 됐는데,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욕심 안 내고 이제 13,500원에 있으면 돼요. 거기 있죠. 이제 뭐 좀 지겹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13,500원에 있읍시다. 네, 그래서 여기에 계속 버티고 하면은 좀 시간 걸려요. 14,000원 시간 걸리는데, 좀 여기서 자리 잡다가 어닝 시즌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때쯤 가면 됩니다. 지금 괜히 건드렸다 이렇게 밀리는 게 더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리 좀 잡아주고 이제 가다 보면은 또 괜찮은 모습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이렇게 해서 13,500원에 대해서 타진을 하다가 쭉 밀어 올리더니 올라가서 뭐 살짝, 네, 이때 이렇게 주가가 여기서 움직인 거에 비해서는 여기 살짝 내려온 적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하단에 자리 잡고 갔어요. 아직은 그 위까지 가긴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그래서 13,000원, 14,000원은 조금 기다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괜찮아요. 자리 괜찮고, 전에 이제 올라왔던 자리까지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습관적으로 이런 데 왔었죠. 여기 이미 그려놨죠. 여기, 그쵸?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보세요. 이게 항상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런 걸 잘 읽어내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자리들 거기 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부딪힌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 이게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투심이 약하면
갭으로 올려칠 수도 있고, 요거 돌파하려면 갭을 한번 올려쳐야 되거든요. 근데 올린 다음에 갈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렐라 조정받아도 그게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살짝 조정받아도 13,500원에 위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차라리 자리 다지고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위에서 13,700원 위에서는 주가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3,700원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안정적으로 있지 못하잖아요. 막 운봉도 출현하고 뭐하고, 그쵸? 얘도 올라가자마자 시초가에서 떨어졌고, 여기도 보면 올라갔지만 장대가 나오고, 아직은 불안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는 올려치는 것보다 살짝 조정, 근데 13,500원보다 위에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은 좀 좋아요. 갭으로 올라가서 올라갈 거면 버티던가, 괜히 머리 그리고 내려오지 말고요. 그리고 뭐 올라가서 버티는 것도 좋고, 조정받아서 13,500원이 위에 있는 것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전반적으로 네, 두 종목 다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죠. 네, 보였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종목을 좀 볼까 하는데, 자, LG 디스플레이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오늘 되게 개인 매수, 순매수가 컸고, 외인들도 어느 정도 샀어요. 근데 얘도 보면은 이제 연기금 매도가 좀 있는 편인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매수도 있는 편이에요. 네, 있는 편이고, 투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확 늘리진 않고 있어요. 근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때에 비하면은, 네, 여기 보세요. 거의 이때부터 보면은 이때에 비해서 많이 줄였죠. 줄인 상태고, 매도량을 볼 때도 외인들도 매도량 확 줄인 상태예요. 다만 이제 개인들은 여전히 매도가 있는 상태긴 한데,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는 약간 위를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매수를 보면 기간 매수세가 좀 늘었죠. 네, 약간 늘은 상태고, 뭐 외인들은 사실 줄긴 했어요. 줄긴 했는데 어찌됐건 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 디스플레이 쪽에서 조금 괜찮거든요, 실적이. 자, 보면은 네, 시장 점유율 이제 3%, 8%로 이제 3위 했어요. 네.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워낙에 크니까 50% 점유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위는 중국의 BOE가 하죠. 근데 어쨌든 격차는 크지만 그래도 8위, 아니 8%로 3위. 네. 자,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 뭐 지금 이 아이폰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어갖고 어느 정도 여기가 조금 매출도 그렇고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LG 디스플레이 오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CD도 뭐 때 아닌 호황 이런 것도 있고, OLED 쪽도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올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박스, 네, 요걸 놓고 이 박스권 이 하단에서 지지하는지, 네, 보시면서, 네, 보시면서 하단 지지를 보면서 하셨다가 기본적으로 상단, 그때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셨던 분들 상단에서 매도하고, 하단 지지 깨졌지만 이때는 매수하시면 안 되죠. 올라와도 다시 지지하고 보고 하면 되는데, 지금 뭐 이때는 사실 잡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또다시 여기 있는데, 뭐 이 하단 여기 뭐 그때도 뭐 22,000원에도 한두 호가 정도 빠질 수는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지지하시는 거 보면 23,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있어 갖고 지금 되게 오랫동안 얘가 응축돼 있거든요. 요 정도 횡보선에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오잖아요. 한 번은 위던 아래던 움직일 소지가 있어요. 근데 실적으로 볼 때는 위로 갈 소지가 좀 있으니까 지지 보시면서 이런 것도 이제 분할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좀 문제가, 좀 이슈가 많죠.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간의 이슈가 많은데, 어제는 LG화학 한번 좀 보고 했는데, 뭐 LG화학은 사실 배터리보다 케미칼 쪽을 좀 보긴 했어요. 석유화학 쪽. 네. 근데 어쨌든, 삼성 SDI를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갖고 좀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뭐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 좀 차치해 두고, 또 여기에 뭐 수급, 당장의 눈앞에 있는 수급, 이것도 뭐 일단은 뭐 밀어놓는다 하더라도 되게 승부수를 한번 던진 것 같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연기금 뭐 기존에 비해서 많이 늘리진 않았지만 뭐 노멀한 수준이죠. 보통 수준인데 어쨌든 매수를 전부 다 늘렸어요.
근 4일, 네, 한 3일 정도 이렇게 줄어있던 거를 늘려놨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뭐 늘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금융투자나 보험 이런 데서 조금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있는 상태예요. 물론 외국인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매도도 보면은 이제 외인들 많이 줄이고 있어요. 매도세는 많이 줄이고 있고, 굳이 매도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약간 바닥이 좀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연기금도 그렇고. 근데 투시는 아직은 방향성을 좀 모르겠습니다. 얘는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삼성 SDI가 이게 지금 배터리에서도 전고체 쪽을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 리튬 이온은 이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폭파 사고가 생기는데 그게 고체로 되는 겁니다. 충반전 시 물론 고체 쪽은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액체보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 조금 아무래도 배터리 효율이 중요하잖아요, 전기차. 근데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온 배터리를 썼던 건데 이제 리튬 고체로 된 고체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는 그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그쪽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폭발 위험이나 화재 위험을 줄이면서 가는 게 더 낫다 보는 거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 리콜 사태, 네, 그 보면서 배터리 화재로 인한 리콜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이런 것까지 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고체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게 많은데,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전고체 쪽 배터리 지금 연구를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 정부 과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연구하겠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은 이제 테슬라나 이런 데 원통형 배터리가요, 그냥 AA, A2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생긴 그냥 동글동글한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따랐는데 물소리가 난 것 같은데요. 잠깐 목만 좀 죽이겠습니다. 그런 AA, A3, 뭐 A2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배터리들, 그런 거를 통으로 묶어놓은 거 갖고 하나의 패키징 하는 게 원통형 배터리 사용하는 데거든요. 근데 이 원통형 그 파워 배터리들이 많이 쓰여요. 전동기, 뭐 드릴부터 해서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뭐 여기저기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되게 호황이거든요. 근데 전고체까지 하면은 얘네들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뭐 SDI 전기차 시대 전동화 가면서요. 이때 지금 20만 원이 안 됐던 주가가 지금 뭐 이게 몇 배요? 거의 20만 원이라고 쳐도 지금 거의 3배 이상, 한 번에 4배까지 갔는데 3배 이상 지금 된 상태예요. 엄청 튀어 올랐죠. 이거 보면은 보세요. 작년에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어마무시하게. 이건 진짜 코로나 상황에 얘는 완전히 날라갔어요. 네. 그렇죠. 이제 전기차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나오고 하면서 그랬는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SDI는 앞으로 갈 길이 창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지금 보면은 이제 조정폭이 좀 나왔죠. 상승 쪽 했다가 조정폭이 나왔는데, 가격을 딱 보시면 그림 그리기 잘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의미 있는 선들이 많죠. 자, 얘도 올라가다 여기서 한번 이제 지지라인 보면서 간 거고, 여기서는 한번 저항대로 작용을 했죠. 자, 여기서는 지지선 작용을 했고, 지지 작용했고, 하루 이틀 빠지는 건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쵸? 하루 이틀 정도는 빠졌다 바로 올라오는 거 괜찮다 그랬죠? 그럼 얘는 무시하고 거의 뭐 지지라인, 지지라인. 자, 그럼 이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63만 6천 원을 베이스로 잡고요. 지지선 잡고, 자, 일단 10선 돌파해야죠. 65만 9천 원. 그러니까 65만 한 4, 5천 원 정도를 1차로 여기 정도 선이 있거든요. 또 거의 겹치네요. 그쵸? 거의 겹치니까 65만 한 6, 7천 원 정도를 1차 수익 실현 구간으로 잡아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얘는 여유 자금 있으시면 수익금 내시고 하시면 한번 묻어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고차 나오고 하면은, 물론 묻어두는 게 얼마냐, 몇 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효자 노릇 할 수 있거든요. 몇 년 뒤 지났더니 지금 이게 1년 만에 갔지만 몇 년 뒤에 또 이런 모습이 안 나오라는 보장 없어요. 물론 전고체 시장부터 이런 배터리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겁니다. 완성차 업체들까지 뛰어들기 때문에 되게 심화되겠지만, 그래도 하는 데는 해요. 전 세계에 이미 완성차 업체 얼마나 많았어요, 그동안. 근데 어떤 차는 무너지기도 하고 어디는 더 잘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경쟁하면서 와서 각자 자기 시장 점유율을 하잖아요. 유지해 가잖아요. 배터리 시장도 사실은 원통형 배터리도 그렇고 생산하는 데 많은데 거기서 버텨내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제가 이제 LCD 디스플레이 하면서 이제 보여드렸지만, 디스플레이도 하는데 되게 많아요. 많은데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도 뭐 그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보시면 뭐 삼성도 그렇고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LG나 뭐 이런 데 그렇고 LG 디스플레이,
뭐 여러 가지 그 중국 회사 그렇고 여러 회사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도 경쟁하면서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앞으로 배터리를 쓰는 데는 늘면 늘지 주지 않을 거예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경쟁이 심화된다 그래도 시장이 그만큼 더 성장하면 어쨌든 뭐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 한번 잘 해놓으시면 좋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래서 금요일 그래도 뭐 케미칼하고 엔지니어링이 간만에 그래도 좀 동반 상승을 해줘갖고 저도 좀 마음 편히 조금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 마음 편히 좀 방송을 할 수 있었고 또 마음 편히 또 금요일을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주말도 조금 더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긍정적인 마음을 하다 보면 또 긍정적으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만큼은 즐기시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주말 되시고 오늘 또 좋은 불금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